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노선 운항이 중단됐고 국내선과 동남아 노선도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헌혈 수급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위급 사태를 대비해 5일치 이상의 혈액이 남아야 있어야 하지만 3일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걱정입니다. 화천에서 감염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며 도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목표에 한마음으로 공감했지만 논의 결과를 실현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노선 대부분의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 국내선과 동남아 등 여타 항공 노선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플라이강원 취항으로 이제 막 활로를 찾으려던 양양국제공항 등 도내 항공사에 또다시 악재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행 비행기 이륙을 20여 분 남겨뒀지만 탑승장은 썰렁합니다. 최근 들어 탑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에는 190명 정원의 10% 수준인 2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편당 평균 100명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제주 노선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지난달 중국 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된 데 이어 그 밖에 동남아 노선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 노선 중 항저우 닝보 노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클락 노선은 취항을 21일로 연기했고 이달 중 취항 계획이었던 타이완 타이중 노선도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클라크 필드는 원래 12일이었는데 그 사태 때문에 21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연기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타이중은 원래 2월 27일 취항 예정이었는데 3월 29일로 연기를 했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운항 중인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은 이용객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무객률도 많이 올라와갖고 되게 희망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생각지도 않은 게 타서 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타이완 등 아시아 6개 나라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지방 공항과 항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신규 국제노선 취항은 물론 원주공항 등 국내선 노선 이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도내 공항에서 운행하는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까지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으로 헌혈자가 준데다 감염 우려 등으로 단체 헌혈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때문인데요. 병원 혈액 공급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헌혈용 침대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원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국 여행 한 달 사이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30일 이후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군부대 등 15곳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도내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더욱더 빠르게 감소해 단체 헌혈자가 무려 26%가량 줄었습니다. 당장 병원 혈액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혈용 혈액인 적혈구제제는 5일분이 적정 보유량입니다. 비수기인 이맘때도 평균 4일분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든 혈액형이 2, 3일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칫 수술이나 대형 사고 등 응급 상황에도 수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병원에서 수술할 때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제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수술을 미루거나 혈액을 급히 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형과 O형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이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헌혈이 가장 편한 것 같아가지고 쉽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저희 국민들은 좀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 단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혈액원은 예방수칙을 강화한 데 이어 헌혈의 집 연장 운영과 기념품 추가 제공 등의 이벤트를 확대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퇴원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중국에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28명입니다. 28번째 환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으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25살의 11번째 환자가 10일 만에 완치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퇴원했고 2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국내 의심 환자는 총 3,600여 명으로 10일과 비교해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교민 17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는 11일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해 12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주민 반대는 없어 격리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4만 2천 명,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대비 감염자 수는 2,400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3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4만 3천여 명입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 42명, 태국 32명, 한국 28명, 일본 26명 순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13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이 14명 있는데 감염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9 혹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비말이 튀어서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뭐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으로 스쳐가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상지대는 오는 14일 예정된 2019학년도 학위 수여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권고사항을 고려해 오는 26일 예정된 2020학년도 입학식도 취소하고 이번 학기 개강도 3월 16일로 2주 연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사전 관리를 위해 교육부 총장 직속 위기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걱정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천에서 광역 울타리까지 뚫리면서 도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광역 울타리가 뚫린 건 지난 7일. 화천군 포획단이 간동면 방천리에서 잡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도 방역 당국은 비상사태입니다. 광역 울타리 바깥 지역에서 감염 멧돼지가 잡혔다는 건 환경부의 ESF 차단선이 뚫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이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강원도 동물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곳 10km 인근에 총 3개의 양돈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긴급 이동 제한 명령과 함께 방역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 해당 농가 돼지들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현재 접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춘천 등 더 남쪽으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강력 울타리 밖에 처음으로 그 양성 개체가 발생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그 강력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 춘천 심해대교에부터 양구, 인제, 고성을 잇는 3단계 강력 울타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건 총 75건. 이 중 지난해 나온 17건은 모두 철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이후 발견된 감염 멧돼지 58마리 중 55마리가 화천에서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리는 힘듭니다요. 심각하죠, 작년 9월부터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까지 커지며 도민들의 방역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폐막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폐회식에서 2020 평창 평화포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인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원주의 모텔과 원룸 등에서 생활하면서 2015년부터 4년간 자녀 3명을 출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원룸에 둔 채 자주 집을 비워 방임, 학대했으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각각 생후 1년여 만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친인척 묘지 인근에 임의로 매장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11일 개회돼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각 실국에 올해 도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6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의 신년 연설이 진행됐으며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도의회는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산천어 축제 비판 발언과 관련해 조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안 사업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영월군의회 윤길로 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윤 전 의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장실 내 흡연과 행정 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등 6가지 사유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장은 불합리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영월군 의회를 상대로 영월군 의장 불신임한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의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에서 원주 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와 경제를 살리고 원주 성공시대의 완성을 위해 3선에 도전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원주 미래를 좌우할 10대 핵심 국책 사업이 모두 해결돼 역대 최고의 발전을 이루어냈다며 이를 토대로 원주를 중부 내륙 최대 중심 도시로 우뚝 서도록 인물을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삼척지역 3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삼척중과 3일중, 삼척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척중과 삼일중은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삼척여중은 청하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교육지원청은 12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 지도와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2022년부터 도내 모든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도입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의 기회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도내 3개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고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개최하고 밀착 지원을 위해 6개 교육지원청에 고교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학원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11일 동해시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경제적 이유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와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 청소년으로 국영수 중 한 과목 학원 수강료를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말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 구조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천과 저수지, 낚시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경고 표지판과 구조 장비도 설치합니다. 또 빙판 붕괴 사고에 대비해 특수구조대 순환구조훈련도 펼칠 계획입니다.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데다 이번 주부터 한낮에는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하천에 얼었던 얼음 강도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지역 내 공공하수 폐수 분류 처리 시설 가운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시설 48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역 내 공공하수 폐수 분류 처리 시설 157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모두 48곳에 7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59건,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운영 기준 미준수 11건 등이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반복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 감시 체계 운영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양구군이 10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철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 반대 투쟁위원장 등은 이날 국방부 군소음법 후속 조치 TF팀을 만나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특성을 고려해 순간 소음도 데시벨 기준을 소음 영향도를 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대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리다가 아침부터 강원 남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에는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10에서 3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리던 비는 목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이번 한 주간은 큰 추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요일 아침 춘천 영하 1도, 원주 2도, 속초와 강릉 6도로 오랜만에 포근한 아침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 8도, 원주 9도, 속초와 강릉 11도로 낮에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주말부터 다시 눈비 소식이 있겠고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겠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최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